46주기 때가 94년에 아마 처음에 합동위령제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됐을 겁니다. 그 전에는 따로따로 했거든요. 공동준비, 공준위를 중심으로 해서 4월째 공준위를 만들어서 제주 4.3 항쟁, 41주기 추모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왔고, 그 희생자 유족회가 결성이 되면서 그분들은 이제 4.3 위령제를 했죠. 91년서부터. 그렇게 해서 2개의 행사가 있었어요. 4.3을 가지고. 89년이 없었으면 94년 합동위령제도 힘들었겠죠. 궁금했습니다. 숨어서 했어요. 까마귀 모르는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주대 학생들, 청년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제주대학교에서 결성식을 하고, 그때 가두진주라고 하는데, 제주 시내로 내려오게 되면 경찰이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막죠. 그리고 최루탄 터지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중앙로에서 집결하기로 해서 확 도망 다니면서 공식적으로 행사하기가 너무 힘든 때였어요. 그전에는 비공개고 주로 제주대학교 학생들 중심이었어요. 83년부터 개별학과, 관심 있는 학과, 행정학과나 사회학과 같은 데가 그냥 그때 4월 달에 그냥 알아서 동네에서 대학 옆에서 하고, 88년에는 아예 그 학생들 4.3 위령탑을 홍명환 총학생회장이 지금 대학교 교문 바로 들어가면 옴빵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신상공원의 방사타처럼 작은 규모의 위령탑 만들었어요. 옴빵밭에. 돌멩이를 가져왔던 것들을 모아서 순례 도보 여행을 해서 전 마을에서 많이 돌멩이를 주워다가 거기 쌓아놨거든요. 4.3 희생이 컸던 마을들을, 예를 들면 제주시 같으면 노영을 거쳐서 간다든가, 뒤쪽으로 동쪽으로는 회수라든가 그 조천, 삼영 이런 데 걸어서, 저도 같이 갔었는데 이제 4.3 문제가 서울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거든요. 학생운동권에서. 87년 다음에 88년에 여기 이 성운동에 YMCA라고 있었어요. 서울의 6개 대학 학생회 주최로 4.3에 대한 처음 토론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4.3을 공개적으로 제주도 내에서 이제 그 토론을 한 거죠. 4.3을 진상규명하자. 당신과 나 단둘이 봄 맞으러 가야지. 예. 그 해가 41주기가 1989년이에요. 시민회가 아니었죠. 4.3 공준위에서 추모제를 하겠다는데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시민회관을 공공기관에 장소를 내주는 거니까 이제 다 됐구나. 그러니까 시민회관 대관이 됐다는 게 저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89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주도민들이 4.3의 희생자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거였죠. 4.3에 대해서 약간의 학생들이랄까, 제야에 활동하는 교수나 이론가들이 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여기에서 4.3하고 대면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공개 추모제죠. 공개로 만나는 거죠. 상당히 크죠. 89년이. 41주기가 되는 해였는데, 저희 그때 공준위 중심으로 해서 41주기 제주 민중 4.3 민중항쟁 추모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 당시 이미 4.3의 성격을 분명히 한 행사였다. 그러니까 4.3 연구소 준비위원회였어요. 제주문화운동협의회라 뭐 여민회니 뭐 이런 재총협, 총학생협의회 그런 사회시민단체와 학생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공준위를 구성해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 되면 그냥 죽은 원혼들을 달래야 되겠다. 우선은 죽은 자는 죄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4월 4.3 추모제를 하나의 구수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이 나타나 신을 부르고 죽은 원혼 3만의 원혼을 부르고 같이 놀다가 보내주는. 할머니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장탄식이 뭐냐 하게 되면 4.3 때 요망진 사람 다 죽고 나같이 몰명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이런 말을 그냥 할 때 그 몰명한 사람들을 무대에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까지의 제주를 살린 것이다. 그걸 예우해주고 싶었죠. 그러면 죽은 사람의 신원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신방이 말명의해서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의 신방을 모셔야 될 거잖아요. 선무당이 아니라. 그럼 저희들에서 안사인 선생님 이상이 누가 있어요? 무속 생활에 대해서는 그 신구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신구관이란 것은 그 귀신이 없다 지속해가지고 신구관 때에는 그 모든 가정 집안이나 또 무속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열악굿이 많습니다. 즉 말하면은 당시 제주도 최고의 신방이신 안사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요. 안사인 선생님도 고민 끝에 수락을 합니다. 아, 그런 뜻이라면 하겠다. 그래서 팜플렛에 안사인 선생 이름 다가지고 했는데 행사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핸드폰도 없고 그냥 집으로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공연 당일날도 행사 초감제 하는 4월 1일 날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안사인 신방이 그때 그 4.3 영령들 구슬 해주기로 했는데 전날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홍만기 씨가 그 안사인 신방 찾으러 제주도를 다 뒤졌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야 문무병 선생님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안기부가 그걸 알고 안사인 신방을 데리고 해운대 호텔에 가서 3일간 감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큰일 났다. 뭔 일이 있다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가지고 아 그러면 약속해 놓은 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대타로 한 게 안사인 선생님을 대신해서 정공철 신방이 초감제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89년 초감제입니다. 그때는 놀이패하는 사람 배우였어요. 그냥. 그런데 신기가 있었는지 무당이 말명을 한번 들으면 우리는 뭐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공철이 다 기억하더라고요. 수술수술 알아요. 그래서 야, 너가 한번 해봐라 하니까 그냥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감제를. 그걸 해내더라고 또. 그날 부탁했는데. 그게 이렇게 어떻게 그 한겨레 신문 일면에 나가지고 그 얼굴이 그 사진이 정말 기가 막혀요. 한 사람 뭐 이덕구 시를 감히 발표한 거예요. 이덕구에게 덕구 이덕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 누구냐 이거.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떻게 받았냐니까 자기는 무명인이 투고했다. 나중에 누군지 우리는 알았죠 누군지.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빡빡 얽은 그 얼굴 덕구덕구 이덕구. 예. 우리가 뭐 놀려도 흐뭇이 웃으시던 님. 요게 문제가 됐어요. 흐뭇이 웃으시던 님이라고 했다고 안기부가 어떻게 역적을 님이라고 하냐고 해서 그걸로 뒤집어졌어요. 제가 속했던 청년문학회의 회장을 했던 오승국 씨가 가서 대신 고초도 받고, 그렇지만 가명으로 했기 때문에 끝끝내 이제 누군지는 밝히지 않아서 그 시점에 제가 무사히 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는 무자 기축년 그날에 산으로 간다, 무자 기축년. 그렇게 쓰니까 무자 기축년이면 48년, 49년이다. 내려가도 죽고 올라가도 죽으니까 잠시 피했다시피 해서 산으로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입산이잖아요. 그러면 산으로 간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인데 그럼 너 빨갱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받은 거죠. 그 무렵만 하더라도 이 입산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정말 힘든 시절이었죠. 그렇게 해서 2개의 행사가 있었어요. 4.3을 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나 그걸 꿈꿨을 겁니다.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속칭 다랑시 마을터 동굴에서 지난 48년 4.3 사태 때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유골 11구와 생활용품 등이 발굴됐습니다. (92년) 다랑시굴이 발굴됐잖아요. 11구가. 임팩트가 됐어요. 4.3 역사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거고, 당장 제안이 들어오는 게 추모제를 하나로 합쳐서 해보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울음바다였어요. 그때는. 4.3이 참 기가 막히게 4.3을 한 줄로 요약하게 되면 빨갱이가 아닌데 죽어서 빨갱이가 됐잖아요. 제주도.